안녕하세요. 전번 회에서 제가 환자들이 와가지고 말씀을 다 못 드리고 다음 회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회에서는 왜 한국의 한의사들이 해외 진출을 못하느냐, 뭐 한국에서도 잘 되는데 뭐 외국 나갈 필요 뭐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은 뭐 이제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한국의 의료 시장이 이제 좁아져 가지고 한의사가 많아지고 또 의료 혜택이 이제 많이 정부에서 베풀어 가지고 나라 경제가 좋아질수록 의료업에 대한 혜택을 많이 정부에서 제공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의사들이 이제 환자한테 치료비를 받는 그런 것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정부에서 통제를 하니까 의사들이 봉급제로 이제 일하는 의사들이 되든가, 스페인이 그렇죠. 아니면은 이제 의료 수가를 정부에서 정하게 되는, 의료 수가를 뭐 정부에서 정했는데 뭐 넉넉히 정해가지고 거기다가 뭐 술값, 담배값 얹어서 뭐 넉넉히 주겠어요? 그렇지 않죠. 뭐 정부는 일단 삼자 아닙니까? 의사와 환자하고 볼 때는 삼자, 제3자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또 돈을 내야 되는 입장이다. 그런데 돈을 뭐 넉넉히 그냥 푸짐하게 그렇게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하고 돈 주겠습니까? 이제 깐깐하죠. 자꾸 깐깐하게 이제 그렇게 나가고, 그래서 이제 의사들도 좀 답답하다. 자기 의료 업을 이렇게 직업으로 하는 데 있어서 좀 애로사항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란다든가, 아니면 자기가 공부하고 진료를 하고 하는 그런 질에 비해서, 수고하는 것에 비해서 뭐 소득이 없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그 보람이 없다든가, 뭐 그렇게 됐을 경우에 또 그럼 다른 데 가서 좀 일을 좀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이제 그랬는데도 왜 외국을 못 나가냐, 그런 경우가 되더라도 해외 진출을 왜 못하냐, 그것을 이제 제가 나름대로 지난 회에서 말씀을 조금 드렸습니다. 근데 이번 회에는 이제 제가 퇴근 시간이 지금 다 돼가고 있어요. 환자들은 이제 치료가 끝나서 지금 뜸한데 퇴근 시간이 이제 또 닥쳐오네요. 그러니까 이제 최대한 빨리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뭐 약사들은 그러면은 왜 해외 진출을 못하느냐? 제가 아는 이웃분 중에서 약사로서 이민 간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미국으로 가셨는데 약국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뭐 어떤 병원 안에 또 약국도 있잖아요. 아니면은 뭐 제약회사도 있고, 그 광범위한 분야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든지 그 지식을 가지고 또 이제 생업에 종사할 수도 있었겠죠. 다만 이제 제가 그분의 소식을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이제 카나다를 가게 됐습니다. 카나다의 의료업계는 어떤가? 제가 젊어서 여기 이민 와가지고 일 열심히 하면서 용돈 좀 모아가지고 1년에 한 뭐 3, 4개월 정도, 많으면 6개월 정도를 외국을 돌아다니는 데다가 이제 시간과 용돈을 썼어요. 왜냐면 젊었을 때 외국을 알고 좀 보고 견문을 가지는 게 그 중요하지 않느냐. 뭐 60, 70 먹고 80 돼 가지고 뭐 버스 타려고 하면은 뭐 무릎이 시큰거리고 어디 가서 뭐 밥 먹고 있으려고 그러면은 허리가 그냥 뻐근하고, 그런 나이에 외국 돌아다녀서 뭐 인생 말년에 뭐 정년해가지고 뭐 그런 여유를 즐긴다? 저는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왜냐니까
환자들이 이제 나이 많은 분들이 많죠. 이제 그분들한테 제가 이제 물어봐요. 뭐 스페인은 좋은 점이 뭡니까? 뭐 스페인의 뭐 멋있는 거는 뭡니까? 뭐 이렇게 자꾸 물어봐요. 근데 이제 그분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니까 조금 이제 친근해지면은 지금 나이 이렇게 연세가 많게 이렇게 오랫동안 사셨는데 혹시 젊은 사람들한테 뭐 해주고 싶은 말씀이 없습니까? 이제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이 아주 건강한 노인네가 있으면은 무슨 운동하십니까? 아니면은 뭐 평소에 즐겨서 특별히 먹는 음식이라도 뭐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한두 마디씩 저한테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그거를 아주 명심하고 있죠. 예. 그랬는데 여기에서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많은 여행을 할 수 있다. 유럽에 기차만 타면은 그 순환 관광 기차 그런 거 타면은 경제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많은 구경을 할 수 있다. 그런 구경을 젊어서 하는 게 좋다. 요즘 말하면 이제 배낭적이죠. 예. 어깨에 가방 하나 메고 뭐 지도책 손에 들고 이렇게 요즘은 이제 시내에서 보면은 모빌 이 전화기 이거 아이폰을 들고 뭐 찍어가면서 열심히 그 이제 유튜브 하는 사람인가 봐요. 그런 사람들도 이제 제법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하는 말 중에 젊어서 여행을 많이 해라. 늙어서는 뭐 기운도 없고 그런 뭐 재미도 없고 의욕이 또 없고 또 여행하면 뭐하냐? 그렇게 이제 말씀들 하세요. 그래서 그거 참 좋은 말씀이다. 조언이다 해가지고 이제 그 충고를 제가 받아들여서 행실에 옮겼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일 열심히 하고 용돈 좀 전략되면은 비행기 표 또 쫙 끊어가지고 또 이제 나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는 어떤가, 남미는 어떤가, 유럽은 어떤가, 아메리카는 어떤가, 뭐 이제 돌아다니면서 주로 이제 의사들을 이제 많이 만나죠. 그리고 이제 침술 분야에 종사하는 그런 의사들 이제 많이 만나고 형편도 보고 거기는 또 여러 가지 운영 면에서 어떻게 하는지 나름대로 또 어떤 스타일로 침을 넣는지 교육은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뭐 그런 거 저런 거 그죠 닥치는 대로 형편껏 제가 이제 보고 다녀요. 그리고 이제 풍물 여기는 뭐 기후가 이렇고 사람들은 이렇고 토양은 이렇고 뭐 대충 그죠. 그리고 좀 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 카나다를 갈 기회가 생겼어요. 카나다를 갔는데 그때는 뭐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유태인들 이스라엘에 있는 유태인들이 이제 저를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저를 대접을 하는 그런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몬트리올로 해서 카나다를 처음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서 있었던 일은 뭐 말씀드리자면은 뭐 재미도 없는 일 같고 그래서 이제 생략을 할 수도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마드리드에 있는 그 유태인 교민회 회장단들이 이제 치료를 받으러 온 적이 있어요. 처음은 이제 우울증으로 침을 맞으러 왔어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네 유태인들은 뭐 유태인들끼리 따글따글 모여가지고 잘 먹고 잘 산다는데 유태인들은 세계에서 제일 똑똑하다는데 또 하나님의 그 족속이고 하나님이 선택받은 족속이고 뭐 기타 등등 좋은 말은 다 가지고 있는데 뭐 침을 맞으러 왔냐? 제가 이제 그렇게 물어봤어요. 환자한테. 그게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유태인 교민회의 그 재정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울증으로 여기서는 데프레션이라고 그래요. 왔어요. 그래서 치료를 했는데 효과가 없었다고.
그래서 소문 듣고 침 치료를 한번 받으러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한 달간 치료해보자. 뭐 계속 침을 맞아보면은 이제 뭐 효과가 좀 있지 않겠나. 그 우울증이라는 거는 침 맞으면은 그래도 대체적으로 잘 낫으니까 소망을 가지고 한번 해보자. 근데 자기가 여태까지 그 우울증을 치료하려고 전 세계를 돌아다녔답니다. 전 세계 뭐 때문에 돌아다녔냐 하니까 이 유태인들은 병이 나면은 유태인 의사한테 간대요. 그거 제가 처음 알았죠. 그 유태인 의사가 우울증에 어디에 유태인 의사가 유명하냐 이제 지네들끼리 그렇게 이제 수소문을 해가지고 그 의사한테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경우에는 스위스에 있는 유태인 의사한테 가서 치료를 받았답니다. 그런데 이제 효과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침 치료를 했어요. 한 달 침을 맞으니까 이 사람이 상당히 명랑하고 아주 유머도 있고 위트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멋있고, 예. 그리고 이제 다른 것보다는 선심을 잘 써요. 아주 그 인심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이제 좋아졌다고 감사하다고 막 맨날 그래요. 그래서 뭐 감사는 한 번만 하지 맨날 감사하냐? 이제 그렇게 얘기가 됐는데 이 사람이 저를 갖다가 동양에서 아시아에서 온 지말 맞다나 현인이라고 아시아에서 온 현인이라고 그래가면서 저를 막 대접을 해요. 한참 대접을 하더니 이제 유태인 교민회 회관까지 저를 데려가게 됐어요. 마드리드 중앙에 있는데 유태인 교민회 회관이 있는데 한번 놀러 가자고. 그래서 지네들이 맨날 뭐 차 갔다가 그란비아에다 세워가지고 저 일 끝나면은 그냥 바로 태우고 갑니다. 그러니까 뭐 그때 당시는 볼보 승용차 한 대하고 벤츠 승용차 한 대가 딱 그란비아에 그 교통 복잡한데 딱 서 있어요. 경찰들이 와서 좀 비키라고 길 막히고 퇴근 시간이니까 좀 비키라. 거기 주차 금지거든요. 주정차 금지. 그러니까 나 여기 사람 기다린다고 금방 갈 거라고. 경찰이 좀 봐주죠. 여기 경찰은 뭐 그래도는 순하니까. 그 이제 제가 이제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기다리면 경찰이 요번에 화딱지를 내고 와가지고 사람도 안 내는데 왜 자꾸 기다리냐고. 좀 비키라고. 아니면 뱅뱅 돌든지. 가만히 멈춰 있으니까 차들 막히고 이거 안 좋다. 안 비키면은 벌금 딱지 떼겠다고. 그러니까 그럼 벌금 딱지 떼라고. 그리고 벌금 딱지를 딱 받아놓고는 또 거기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려가서 만나면 이제 그러고 있어요. 그럼 저를 딱 태워가지고 이제 맨날 어디로 저를 대접하러 데리고 다닙니다. 그때 참 제가 평생에 대접받을 그 대접을 다 받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어디서 뭐 하는데 뭐 제가 뭐 참 대접받지 못하고 초대도 못 받고 또 뭔 일이 있어서 못 가면은 제 마음에 하나도 섭섭한 게 없습니다. 왜냐면은 그때 유태인들한테 제가 대접을 매일같이 엄청나게 받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교민회 지네들 회관이 있다고 그래서 이제 가게 됐어요. 가니까 3층 건물 빌딩에 전체를 교민회 회관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참 교민회가 참 실력이 있고 자리를 잡고 참 다구지구나 좋다 이렇게 제가 봤어요. 그랬는데 이제 한 분은 또 이제 거기 교민회 회관에 들어가면서 거기 현관에 있는 수의 그 유태인이죠. 유태인 수의가 저한테 빵떡 모자를 검정 걸 턱 씌워줘요. 검정 가운을 딱 입혀줘요. 그러면서 이제 됐으니까 들어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태인 복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그 회장단 그 친구들이 절더러 명예 유태인이라고 절더러 그렇게 이제 얘기하더라고요. 유태인 그 교민의 명단에다가
명예 유태인이라고 넣었으니까 이제 여기 회관에 와서 필요한 거 다 쓰고 뭐 부족한 거 있으면 부탁하라고. 이게 부족한 거 있으면 부탁하라 그 얘기가 뭔가 하니까 유태인이 스페인에 와서 여행을 하다가 만약에 길에서 소매치기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지갑도 다 뺏기고 돈도 뺏기고 또 한두 대 줘 맞고 가방도 뺏기고 뭐 말이 아니죠. 돈도 없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오고 갈 데 없잖아요. 그랬을 때 이 유태인이 유태인 교민회로 가는 겁니다. 유태인 교민회를 찾아가면은 그 사람한테 그러면은 여기서 파리를 가려고 불란서 파리를 가려고 그랬는데 그런 봉변을 당했다 이거지. 그러면은 비행기로 갈 거냐 기차로 갈 거냐. 그러면 나 비행기표 끊어가지고 가려고 비행기표 해놨는데 다 잊어버렸다고. 여권도 없어지고. 그러면 이 교민회에서 그걸 다 해주는 거예요. 밥은 먹었냐? 뭐 돈도 없고 뭐 다 잊어버렸는데 무슨 밥을 먹냐고. 나 밥 먹을 기운도 없다고. 그러면 가서 또 그럼 밥 먹자. 밥도 먹이고 말이죠. 그런 이 스페인을 거쳐가는 유태인들의 뒷바라지를 해요. 제가 참 쇼킹했습니다. 예. 제가 이민 와가지고 처음에 대사관 이렇게 매일같이 드나들 때 거기 한국 교민회 그 참 인물 되시는 분들이 거기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제가 들리는 말로다가 요즘은 밥 굶어 죽기 딱 좋은 놈들이 이민 온다 그러더라고. 그런 얘기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그것이 마음에 딱 이렇게 한 구석에 있는데 유태인 교민회에 이제 제가 잡혀가가지고 뭐 명예 유태인이네 뭐 왜 명예 유태인이냐 그러니까 유태인의 유명한 의사가 못 고치는 우울증을 고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 거죠. 그리고 그때 당시는 이제 제가 의사들을 가르치고 좀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지고 전국의 의사들이 개업을 할 때 말하자면은 그 상호, 간판을 똑같이 걸게 했어요. 네, 체인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1년에 제가 그 뭐 로얄티 같이럼 조금씩 돈을 걷었어요. 받았죠. 그러니까 이 의사들을 상대로 로얄티를 받아 먹은 놈은 전 세계에서 처음 본다. 유태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의사들은 뭐 당연히 좋은 거라 생각해서 저한테 돈 쫙쫙 내고 그저 제가 하는 그 그룹 센터 그룹에 들어오려고 아주 저한테 뭐 와서 밥도 잘 사고 그러는 마당인데 그런 사람은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별난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너는 유태인보다도 더 유태인스럽다. 유태인도 못해 먹은 그런 사업을 너가 의사들을 상대로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너는 유태인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를 명예 유태인으로 딱 올렸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맨날 유태인 검정 모자하고 빵떡 모자 있잖아요. 납작한 접시 같은 거. 그리고 이제 검정 가운을 딱 입혀줘요. 근데 한 번은 유태인 이제 그 교민의 잔칫날이 됐어요. 무슨 국경일이래요. 그래서 이제 초대를 한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갔죠. 가니까 거기서도 마드리드에 있는 한 호텔을 전체를 빌려가지고 유태인 잔치를 하는 거예요. 들어가니까 호텔에 있던 수위가 또 저를 검정 옷하고 검정 빵통 모자를 딱 씌워줘요. 그래 이제 들어갔죠. 그러니까 들어가서 제가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 그 안에서 서비스하는 뽀이들이 전부 유태인 사람들이고 거기서 잔치에서 먹던 빵이 다 이스라엘에서 가져왔대요. 물도 이스라엘에서 가져오고 거기 이제 피아노 치는 사람이 있어요. 피아노 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유태인이에요. 독일에서 데려왔대요. 하여튼 전부 유태인죄로다가 하는 거예요. 유태인죄로. 그래서 제가 한번 여기가 다 그렇게 이스라엘에서 다 비행기로 실어왔다고 그러길래 제가
아, 그러면 여기 코카콜라는 그러면 어디 유태인들이 만든 거야? 아, 제가 그러니까, 아, 코카콜라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거라고 그래요. 하여튼 그 사람들이 상당히 저한테 관심을 많이 갖더라고요. 그러니까 유태인 그 재무 담당하는 사람이 우울증 걸려가지고 침 맞아서 좋아졌다 해가지고 그거 뭐 지나칠 일 뭐 별거 아닌 일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떠한 계획, 사업 계획을 짜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런 경험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한테 대접을 많이 하고 참 제가 생애에 남부럽지 않은 그러한 대접을 다 받고 저한테 또 절대적인 지지를 하고 명예 유태인이라고 뭐 이렇게 하고 그 유태인 잔치가 이제 이래저래 해서 잘 끝났습니다. 잔치가 진행 중에 그 회장이라는 사람이 그때 당시 이제 제가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조금 좀 남다르다 이렇게 본 거는 그 가족들이 이제 다 왔어요. 근데 가족들이 벤츠 차를 한 대씩 다 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야, 너네들은 뭐 식구대로 뭐 벤츠 차를 타고 댕겨? 한 대 갖고 타고 댕기면 되는데? 그랬더니 뭐 대답은 안 하고 갑자기 뭐라 그러냐면은 스페인 수입 자동차의 90%를 지네들이 컨트롤한대요. 또 보석의 90%, 수입 시계의 90%, 그거를 자기들이 취급한대요. 그러면서 뭐 아주 기세당당하고 말이죠. 이 유태인들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서 이제 인사하려고 그러면은 유태인들이 뭐라고 인사를 하냐면 무슨 말로 인사를 할까요? 아주 어느 나라 말로 인사를 할까요? 아주 이렇게 물어봐요. 처음부터 기선을 제압하려고 그러는 건지. 그래서 제가 뭐 할 수 있으면 한국말로 인사하자고. 제가 그러니까 아이고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이제 까불고 이제 금방 친하게 되고 그런 게 있었는데 잔치가 잘 돼가는데 그 회장이라는 사람이 이제 갑자기 다들 조용히 해보라 그래가지고 얘기한 게 뭐냐니까 이 조훈이가 이 닥터 조가 이렇게 해서 자기네 그 중요한 일 보는 재무 담당자의 우울증을 치료해서 낫게 했다고. 그러니까 이거 위대한 의사가 아니냐. 그래서 자기들이 그동안 저한테 많이 관심도 가지고 대접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정부에서 저를 초대해가지고 정부 초청 교수로 침구학 교수로 초청을 해서 전 세계에 있는 유태인 의사들한테 침수를 가르치도록 그렇게 자기네들이 이제 계획을 짜서 진행할 거라 이렇게 얘기해요. 갑자기 저는 처음 듣는 거죠. 그래서 야, 너 그거 뭐 갑자기 그런 말을 대중 앞에서 그렇게 하냐? 그 헛소리 되면은 너도 그거 실수하는 거 아니야?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천만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스라엘 정부에서 저를 갖다가 뭐 역사에 없는 대접을 할 거라고. 그러니까 이건 틀림없이 당신한테는 뭐 좋은 일이니까 자기가 말도 없이 광고를 했다 이거예요. 근데 저는 뭐 참 그런 얘기를 처음 들으니까 뭐 당황도 하지만 흥분도 되고 근데 또 겁도 나더라고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제가 유태인들에 대해서 안 좋은 말도 많이 들었거든요. 뭐 필요한 사람 있으면 데려다가 열심히 뭐 대접하고 쓰고 하다가 이제 필요가 없을 정도가 되면은 처치를 해버린대요. 처치라는 게 뭐 죽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또 그때 당시에 그 침구사로 로마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계셨던 그 침구업계 선배님이 공항에서 사살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게 유태인들의 소행이 아니겠느냐. 그 선배님이 뭐 마약 환자들을 갖다 많이 치료를 했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약 계통의 어떤 뭐 유태인 뭐 마피아 뭐 어떤 사람들이 공항에서 처치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상상을 한 거죠.
그랬는데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스라엘 정부에서 저를 초청해가지고 그렇게 할 거라. 그래서 제가 이제 찜찜해져. 그 다음부터는 사실 별로 만나지 않는 사이가 됐죠. 그랬는데 그러는 중에 이제 제가 카나다를 한번 들려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몬트리올, 여기서는 몬테레알 그렇게 얘기합니다. 몬트리올로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몬트리올로 갔는데 갈 때 그 네덜란드를 통해서 갔거든요. 네덜란드에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들어가는데 동양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보통 댕겨보면 동양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몬트리올에서 내렸어요. 그 내리니까 안으로 공항으로 들어갔는데 그 공항이라는 게 캐나다 공항이라는 게 아주 간단합니다. 비행기에서 사람들이 내리면 이만한 박스 같은 트럭이 와가지고 사람을 박스 같은 데다 쫙 실어가지고 쭉 가요. 가가지고 건물 2층에다가 창문 쫙 열고 차를 딱 대고 박스 같은 차가 쫙 열리면은 그냥 싹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복도다 뭐 이런 거 없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나가면서 여권 체크 해가지고는 바로 이제 차 타고들 집에 가도록 이렇게 했어요.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 단순하고 실용적이고 어떻게 보면 되게 뻔때가리 없는 그런 공항이에요. 그 캐나다 공항이 뭐 말만 캐나다 뭐 선지고 하여튼 뭐 좋습니다. 공항이 뭐 멋있으라는 법이 있겠어요? 하여튼 그런데 거기 이제 박스에서 내려가지고 건물로 쏙 들어가니까 이제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닥터조 이렇게 써가지고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닥터조? 여기 뭐 누가 닥터조가 있어요 여기.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지나갔어요. 지나가가지고는 이제 나가서 이제 짐도 좀 챙기고 좀 앉아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조금 잠시 이제 휴식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온 거예요. 다 사람들 내렸는데 동양 사람 같은 사람이 한 사람 지나갔는데 아무 말도 없이 지나가 버렸거든요. 근데 보니까 저기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출구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절대로 닥터조냐고. 그래서 아니 여기 닥터조가 뭐 그럼 나 아니면 누구가 있겠냐고. 동양 사람 가진 동양성을 가진 사람이.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저를 이제 뭐라 그럴까 접대를 하려고 나와 있다 그래요. 그래서 당신네들이 내가 누군지 알고 뭐 때문에 나와 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마드리드 유태인 교민회장한테서 연락을 받았답니다. 예. 그래서 조은이가 캐나다를 가는데 캐나다의 모든 일정을 너네들이 알아서 뒷바라지를 해주고 무슨 문제점이 있으면 뭐든지 다 해결해줘라.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지령을 받은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나와 있노라고 지금부터는 뭐 아무 문제 없을 거니까 편안하게 필요한 거 다 얘기하고 자기네들이 이제 다 알아서 할 거니까 편안하게 지내기를 바란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이제 호텔에 이제 들어갔는데 엘리자베스 호텔, 레이나, 엘리자베스 여왕의 이름을 가진 그 호텔에 이제 들어간 것 같아요. 호텔 아주 좋아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거기서 지냈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저를 이제 저녁 먹고 그 다음날 호텔에 와서 또 저를 데려가겠다 그래요. 그 변호사 지네들 사무실로 가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태우고 가니까 이제 저는 실려갔죠. 종이 3장을 딱 이렇게 요만한 종이 있지 않습니까? 사무용지 3장을 딱 꺼내놨어요. 백지를. 그러면서 여기 종이에다가 사인을 하나씩 해달라고. 그래서 야 백지에다가 무슨 사인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뭐 이건 뭐 이상한 거 아니야? 그랬더니 제가 캐나다에서 의사들한테 침수를 가르치는 학교를 하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지금 캐나다에서는 법이 없다 이거예요. 무법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조항이 없으니까 지네들이 서류를 다 만들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사인만 3군데만 해주면은 그
의사들한테 침술 교육 가르치는 사업을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딱 할 수 있도록 지네들이 다 준비를 할 거니까 사인만 하고 이제 볼일 보러 나가자 이거죠. 구경도 하고 이제 밥도 먹고 여행 하자 이거죠. 그래서 제가 아이 뭐 너네들이 그래봐야 뭐 나 죽이기밖에 더 하겠냐. 나 죽여봐야 뭐 아무것도 나올 것도 없는 사람이니까 제가 사인해줬어요. 또 이제 마드리드에서 그렇게 연락을 받았다니까 이제 저는 조금은 이제 안심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거 사인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데 제가 그걸 물어보니까 일주일 있다가 이제 제가 마드리드로 돌아가게 됐는데 그게 돌아오는 날이 이제 수요일인가 그래요. 수요일 날 나는 다음 주에 마드리드로 돌아가는데 자기네들이 일을 해서 이것을 회사로 다 법인 설립을 해서 회사 법인 설립을 해서 나라에서 다 사업 허가를 얻어서 그 회사 법인 도장까지 철인 쇠로 만든 도장까지 다 만들어서 당신이 수요일 날 근무를 하러 딱 당신 진료실에 갔을 때 우체국에서 딱 도착할 것이다 이거예요. 일주일 만에. 그러니까 그래서 야 니네들이 뭐 그렇게 유태인이 세다 해도 뭐 그렇게 뭐 세냐? 이제 제가 그렇게 하니까 지네들이 그거 할 수 있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캐나다 의사들 중에 90%, 애들은 뭐 말만 하면 90%로 나가는 것 같아요. 90%가 유태인이고 변호사의 90%가 또 유태인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게 할 만한 일이다, 좋은 일이다 생각하면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네들 역량으로. 그래서 그래? 야 진짜 그 마드리드 교민회장 그 사람 내가 돌아가면 커피 한 잔 사야 되겠네. 그렇다 그러면. 그리고 이제 이틀 있다가 헤어졌어요. 저는 이제 토론토로 갔죠. 네. 왜냐면 이제 땅도 봐야 되고 뭐 풍경도 좀 보고 시간도 보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토론토 쪽으로 열차로 기차로 이제 갔습니다. 가서 이제 거기는 이제 저희 그 처가로 되는 처가의 외가 쪽 가족들이 이제 거기 이민 가서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연고지가 있죠. 그래서 이제 만났어요. 만나니까 이제 뭐 반갑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이제 캐나다 사람들이 워낙 바쁘더라고요. 뭐 친지라도 뭐 자기들 매일 일하고 사는 그거를 벗어나질 못해요. 다들 바쁘고. 그런데 이제 그 할아버지, 제 처에 이제 외할아버지 뻘 되는 할아버지께서 이제 저를 귀여워하세요. 그분이 이제 교회 장로님을 하시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다니면은 같이 이제 따라다니십니다. 길도 이렇게 안내하고, 오래 사셨으니까. 그랬는데 오늘은 여기 침 넣는 분이 있는데, 자네가 그렇게 침을 가지고 스페인에서 의사들 가르치고 뭐 열심히 산다니까, 또 캐나다에 그걸 보급하기 위해서 알아보러 이렇게 다닌다니까, 여기서 침을 하는 분이 있는데 한번 만나보겠느냐고. 그러세요. 그래서 만날 수만 있으면 좋죠. 그래가지고 이제 길을 나섰습니다. 나서서 이제 가는 곳이 어디냐 하니까 약국이에요. 약국. 이런 약국이 이렇게 조그만 약국이 하나 있어요. 그랬는데 그 안에를 들어갔어요. 약사가 아무도 없어요. 약국 안에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약장이 앞에 이렇게 있고 뒤에 또 이렇게 약장이 있고 그 이제 가운데서 이제 일을 하시는 거죠. 이제 손님들이 오면은 이제 이렇게 손님들을 또 이렇게 상대하고 그래요. 근데 그러면 누구라도 있을 법한데 약국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도 없네요. 우리가 뭐 연락을 안 하고 갑자기 와서 그러나 왜 그런가요? 이렇게 하니까 할아버지가 아니 좀 기다려봐. 기다려보면 누군가 나타나겠지. 그래서 이제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약국 안에 들어가가지고. 조금 있으니까 그 벽에 있는 약장이 싹 움직여요.
마피아 영화에 나오는 것 같처럼 약장이 쫙 이렇게 움직여요. 움직이고 이제 그 뒤를 보니까 이런 방같이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제 약국을 나가서 이제 가는데 그 약사 선생님이 한국 분이에요. 약사 선생님이 인사를 하는데 보니까 아, 여기 와서 침 맞았다 뭐 이런 얘기 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사하고 환자가 또 한속이잖아요. 병 나설 욕심에. 그러니까 이제 환자가 아, 걱정 말라고 알았다고. 그러고는 이제 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인사말이 머리에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왜 침을 놨는데 약사가 왜 침 안 맞았다고 맞았다는 얘기 하지 말아달라고. 아, 그걸 진짜 희한한 인사 아닙니까? 네, 이영만리 외국 땅에서. 그래서 이제 제가 인사를 드리고 소개를 이제 할아버지가 또 하시고, 아, 뭐 우리 뭐 손주의 이제 이런 손주 사이인데 캐나다에 뭐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왔는데 인사드리려고 찾아왔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분도 조금은 반가우시겠죠. 그렇지만은 제가 이제 이런 업계에 있다 그러니까 조금 경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 저는 스페인에서 이렇게 저렇게 일을 하고 이번에 제가 견문을 가지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왔다고. 그래서 이제 편안하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제 얘기가 됐는데 제가 이제 물어봤죠. 약사님이 뭐가 깝깝해서 침수를 하십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이제 이렇게 여쭤보니까 이 약사님께서 뭐라냐면 아니 그 약을 판다는 거는 이거 완전히 동전 버는 장사다 이거예요. 뭐 약 하나 뭐 한 봉지 하면은 뭐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1,000원, 뭐 300원, 500원, 뭐 1,200원, 뭐 비싸면은 뭐 2,000원, 조금 더 비싸면은 뭐 5,000원. 그거 손님들 어쩌다가 와가지고 그렇게 해봐야 동전 들어오는 장사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요. 또 이제 그 뭡니까 의료제도가 캐나다도 잘 사는 나라가 돼가지고 나라에서 돈을 다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깐깐하다 그거예요. 주면은 또 준 만큼 또 세금 가져가고. 예. 그러니까 이제 애로사항이 뭐 현실적으로 좀 있었겠죠. 그런데 이 동전 버는 장사가 이게 약국인데 침술은 치료 한번 하면은 어찌됐든지 뭉태기 돈을 받는 거 아니냐. 뭐 1달러, 2달러, 50센트, 뭐 3달러 이렇게 환자들이 이제 손님들이 이렇게 오면은 그것도 이제 뭐 계속 줄 서는 것도 아니고 띄엄띄엄 그렇게 이제 돈을 이제 버는데 침 맞는 사람들은 뭐 30달러, 뭐 20달러, 40달러, 뭐 50달러. 정부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환자가 싹 돈을 내니까 아, 수입이 이거는 짭짤하다 그거예요. 그래서 약국의 약장에다가 바퀴를 달아가지고 쫙 열었다가 환자가 오면 그 뒤로 싹 들어가서 침을 놓고 침을 다 맞으면 약장을 또 치워서 열고 나가고 그렇게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그분이 뭐 때문에 대한민국의 약사 선생님이면은 의대나 약대나 공부하기는 마찬가지예요. 머리 터지게 공부하는 거고 약대 아닙니까 그거? 예. 제가 아는 뭐 제 친구들도 그렇고 아는 사람들도 약대 나온 사람들 머리가 휘더라고요. 머리가. 그럼 뭐 머리 공부해도 머리 안 휘어지는 약이나 발명하면 좋겠어요. 하여튼 고생하는 거예요. 공부라는 게. 그런데 외국에 와서 그 좋은 캐나다에 와가지고 약국까지 차려서 아니 그 사람이 약사면은 뭐 의학 공부 많이 한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의사들보다도 더 약에 대해서는 뭐 훨씬 더 많이 아는 그런 전문가인데 한국 사람이고
근데 왜 침 놓은 거를 갖다가 그 마피아 약장 같은 뒤로 들어갔다 나왔다. 잘 침 맞고 나가는 사람한테 침 맞았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아, 이런 인사를 하고 말이죠. 이거 제가 아주 그냥 속이 확 뒤집혔습니다. 이게 다 누구 잘못이냐? 대한민국의 의료업계에 있는 사람들 잘못이지만 이 정치하는 사람들도 이거 잘못이다. 정치하는 사람들 잘못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또 얘기가 딴 데로 가려고 그러는데 제가 좀 자제를 하고 있어요. 딴 데로 안 가려고. 그렇지만 뭐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마디는 할 수 있죠.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박정희 그 군사 쿠데타 한 사람, 육군 소장 별 2개 달고 빼샥 말라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이제 혁명했다고 그러는데 쿠데타 했죠. 그 사람이 이제 나라를 정권을 거머쥐고 군사 정권이죠. 거머쥐고 이제 나라를 다시 한번 해보려고 자기가 의도한 대로 해보려고 하면서 그 이제 군부 내각을 조직한 거예요. 군사 정권이죠, 그게. 보사부 당은 뭐 아무개 장군이 하라, 뭐 건설부 장관은 아무개 장군이 하라, 뭐 내무부 장관은 아무개 장군이 하라, 손가락으로 딱딱딱딱 찍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내각, 군정 내각을 이제 만든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에 이제 보사분과위원회 그 장을 하고 계시는 그 군인 장군, 그 양반이 의사였다고 그래요. 그 여러분들은 이제 인터넷 찾아보세요. 그 이름이 뭔지 그런 이름 뭐 알고 싶지도 않고, 제 입으로 뭐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좀 그렇습니다. 솔직한 얘기지.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오늘날에 와서 역사적으로 잘하는 것도 있다, 이렇게 평가를 많이 하시는데 못한 것도 또 지질이 많다. 그 중에서 최고로 못한 것이 뭐냐? 그 군바리 의사 군바리를 보사분과위원장에 앉혀가지고 현대의학을 우리나라도 보급하고 국민보건에 적용해야 된다. 현대의학을 보급해야 된다. 현대의학 진료 체계를 세워야 된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한 거는 좋습니다. 근데 그렇게 현대의학을 보급을 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재래의학, 옛날부터 내려오던 그 의학, 그거를 다 없애버려야 된다. 말하자면 새 집을 짓기 위해서는 헌집을 헐어야 된다. 뭐 그런 거죠. 집터는 뭐 똑같으니까. 새 집을 지으려면, 양옥집을 지으려면 한옥집 그냥 나무 썩고 그런 거, 습기끼 그런 거 다 치워버려야 된다. 그거죠. 그래서 재래의학, 전통의학을 다 없애야 된다. 그렇게 이 군바리 의사 군바리가 탁 방향을 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총 가지고 말이죠. 앞장서 가지고 뭐 군사 독재로 나가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뭐 대한민국에 그 군사 독재 한 거 할 위인이 있습니까? 한 거 없습니다. 조폭들이 설치면 그거 누가 어떻게 합니까? 경찰들도 가서 빌빌하는데, 조폭 앞에 경찰들도 빌빌하지 않습니까? 그게 한국 사회고 한국인의 또 근성이고, 조선이라는 나라가 일본에 그냥 말도 없이 전쟁 한 번도 없이 넘어가도 그냥 객소리 못하고, 그냥 식민지 되고, 한국 참 좀 그래요. 여기서 바깥에서 볼 때는 너네 나라 얘기 좀 해봐라 그러면 참 할 얘기 없습니다, 이거. 그래요. 그래가지고 전통의학이 말살됐습니다. 그때에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하여튼 그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오늘날까지 이어오는 거예요. 그동안에 몇몇 사건이 있고 한의사라는 게 또 별종으로 돌연변이 같이 생겨났지만은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전통의학이라는 게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전통의학이라는 게 한국의 전통의학이 한의학이라는 것이 일제시대 때에도 일본 사람들, 일본 정부의 정치인들이 한의학 제도만큼은
조선시대 제도로 남겨놓은 거예요. 동네 이름도 바꾸고 사람 이름도 성도 다 바꿨지만은 이 조선에 있는 이 의학, 사람을 고치는 것만큼은 손대지 말자. 그거는 뭐 사람 병 고치는 거니까. 그래서 그대로 보존을 해놨는데 그게 쭉 내려오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총 가지고 정권 잡으면서 그 군발이 의사 군발이 그 병신 같은 그 군발이 의사 하나 앉혀가지고 생각한 게 현대의학을 서양의학을 보급하려니까 재래의학, 전통의학을 사그리 없애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태까지 지나오면서 이런저런 일이 있었는데 그건 이제 앞으로 또 시간이 가면서 조금씩 얘기할 날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의사들 말이야, 약사들, 한의사들, 이 배웠다는 사람들, 중고등학교 때도 공부 최고로 잘하고 대학교 때도 최고의 오래된 그런 학과, 교육과정을 지내고 이수한 사람들이 이렇게 무식해가지고 지네들끼리 밥그릇 싸움 하다 보니까 외국에 나와가지고 조그만 약국에 약장 먹고 몇 잔에 됩니까? 제가 볼 때는 한 6자? 6자면은 뭐 한 180cm 뭐 한 2m 정도 되는 약장 하나 있고 그 앞에 이렇게 낮은 여기서 비트리나라고 그러는데 그 유리창에다 이렇게 약 이렇게 정리한 거 있잖아요. 유리 이렇게 있고 거기서 동계산다 하고 약도 내주고 그러는 거. 그것도 뭐 마찬가지. 그런 조그만한 약국 그렇게 하면서 그거가 이제 마음에 안 들고 동전벌이 한다 그래가지고 침을 넣는 거예요. 숨어가지고. 그런 꼴을 하고 있다 그겁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위대한 대한민국의 위대한 약학대학 나와가지고 진짜 내 나라 하는 약사가 캐나다까지 이민 와가지고 한국 사람으로서 그게 할 일입니까? 침술이 한국의 의학이라고 그러는데 한국의 약사가 한국의 의학을 캐나다에 와서 캐나다의 그 곰 같은 무식한 놈들한테 침 놔주면서 그렇게 기죽어가지고 남들한테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사정해가면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오늘날? 오늘날이 아니고 이게 지금 벌써 한 30년 전 얘기입니다. 네. 그렇게 해야 돼요. 누가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까? 지네들이 그렇게 만든 거잖아요. 한국 정부에서 그렇게 만들었고 박정희가 그렇게 만들었다지만은 그 다음에는 이제 의사업계, 약사업계가 이제 막 들이차가지고 지네들이 이권 다툼하느라고 말이죠. 의사는 의사급 반류지, 약사는 약사급 반류지. 뭐가 급 반류지냐? 지들 마음에 안 들면 파업한다 이거예요. 그 의사가 병 고쳐야 되는데 수술해야 되는데 파업한다. 이 국민들이 얼마나 겁먹겠습니까? 약국 가서 매일 약 사 먹어야 되는데 약국 파업한다. 그러면 전 국민이 얼마나 그거 걱정하겠냐고요. 그런 것을 이용해 가지고 파업한다. 그래가지고 지네들이 약사는 약사대로 의사는 의사대로 지네들 입만 맞는 대로 다 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여태까지 지나왔는데 박 대통령 60년도인가? 그거 있잖아요. 군사쿠데타 했을 때부터 그렇게 지내왔는데 캐나다에 온 이 약사는 그런 입장에 있다고. 제가 지난번에 한의사니 뭐 의사니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약사 얘기만 간단하게 하고 저도 퇴근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 제도적으로 이건 한국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약사도 의사도 신고사도 보사부에서 한 번은 제가 보사부 관계자 의료제도과라는 게 있어요. 보사부에 의료제도과에 이제 오래 계신 분들하고 제가 좀 알게 된 때가 있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라 그러느냐? 보사부 산하에 있는 각종 의료단체 의사, 한의사 뭐 한약업사, 약사 뭐 디립다 싸우면은 뭐 골치가 아프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보사부에서 그걸 다 진정시키기 위해서 뭐라 그러느냐. 여러분들 이렇게 말이야 싸우고 보사부 협조 안 하고 이렇게 그냥 여론을 형성해서 민심을 교란하고 당신들이 이익만 위해서 맨날 이러면은 우리가 이거 침구사제도 부활할 겁니다. 침구사제도 부활한다고. 그러면 다 조용해진대요. 싸움들 안 해.
왜? 침두사제도 부활하면은 지들 다 문제 있다 그거죠. 그냥 아는 거예요. 업계에서 벌써 보살들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친구사 업계라는 카드를 쥐고 있는 거예요. 예, 안전빵 카드로다가 무슨 일에서 말썽나고 이제 뭐 그렇게 당선 시끄러우면 친구사제도 부활해가지고 친구사들 나와서 일하게 해야 되겠네. 이렇게 하면은 다 조용해진답니다. 하여튼 그래요. 그런 식으로다가 여태까지 지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21세기에서 이 개방된 사회에서 참 무한 경쟁 사회에서 의사, 약사, 한의사 외국 나와가지고 다 병신짓 하잖아요. 약사는 동전 버는 장사라잖아요. 그 사람 말이. 동전만 벌겠습니까? 뭐 그렇지만 말이 그렇게 된 거죠. 여기 있는 의사 외국에 유럽에 나와가지고 한국 의사가 정부 초청 케이스로 정부에서 선발돼가지고 여기에 교환 의사로 왔다 그러면 그건 난 사람 아닙니까? 그 난 사람이 애들 여기 학교도 못 보내고 말이죠. 네? 휴가 때 휴가도 못 가고. 그리고 진짜 아주 서민 가난한 사람 축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있어요. 왜냐? 침수를 못하기 때문이다. 그럼 여기 한국 사람으로서 동양 사람으로서 뭐 침통 흔들고 나 침쟁이요 하는 사람들은 속되게 말해서 뭐 BMW, 벤츠 다 타요. 세상적으로 말해서 안 됐지만. 그리고 뭐 골프 치러 다 댕기고 아주 뭐 어디 가면 기부금 딱딱 내고. 그러면 의사는 그렇고 한의사는 뭐 여기는 뭐 흔적도 볼 수가 없습니다. 왔다가 뭐 여행하고 잠깐 뭐 어디 가서 밥 잠깐 먹고는 그냥 쥐도 새도 모르게 싹 돌아가고. 뭘 합니까 여기? 협회에서 뭐 시찰 나왔다? 시찰 나와서 한 게 뭐예요? 뒷골목에 가가지고 뭐 라면 끓여 먹고 간 게 뭐 시찰 나왔다는 겁니까? 그런 현실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제도적으로도 잘못됐다. 그러면은 한의사, 약사, 의사가 제가 생각할 때는 침을 다 배워서 침구사증을 하나씩 더 가져라 그겁니다. 다 한국 의료인 그리고 제야에서 평생토록 숨어서 공부하는 침구인들 침구사 자격증 하나씩 다 주세요. 네,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한국을 이제 여기서 침을 하면서 한국의 이러저러한 일로 또 이제 자재, 침 기구들을 사느라고 이제 한국을 자주 댕겼어요. 또 의사들 많이 가르치니까 또 많이 또 그런 기구들이 필요하고 자주 다니게 됐는데 들어갈 때마다 이제 몇만 불씩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은 이제 혹시 모르니까 공항에서 이제 등록을 하죠. 외화 뭐 몇만 달러. 대외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간단히 얘기해서 한국의 의사, 한의사, 약사들이 외국에서 돈 벌어 와가지고 한국에 들어올 때 외화를 들여온 등록을 한 게 있는지, 있으면 얼마나 있는지, 그거 한번 세관에다가 얘기해서 한번 짚게 한번 해보세요. 돌팔이든 왕팔이든 뭐 간에 외국에 나가서 침을 놓은 사람들, 친구사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외화 등록을 한 거는 얼마인지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이거 뭐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차이가 날 겁니다. 그러면은 외화 벌이 차원에서도 어떤 것을 한국의 의료업계에서 밀어야 되느냐. 이거 뭐 모른다 그러면 이제 뭐 이거 영상이민숙이 그만해야죠. 여러분 상대로 뭔 얘기를 더 해야 됩니까? 예. 속이에 경 읽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그래서 결국은 이 침구학이라는 것은 제가 침구사 일을 해서 뭐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걸 떠나서 의료업계, 이 사람을 상대로 하는, 사람에게 서비스하는, 적어도 의료 서비스를 하는 사람만큼들은 기초 과목으로 우선 다 알아야 된다. 전공 과목을 선택하기 전에 이미 다 이거를 배워야 된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료인들이 한국 의료인들이 외국에 나가면은 자기 전공 과목은 뭐 당연히 살려야 되겠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나는 한국의 침수를 할 줄 안다. 한국의 침구사다. 한국 정부로부터 내가 침구사 치료를 할 수 있다는 자격증도 있다. 이렇게 하면 이건 뭐 외국에 어디를 가든지 한국 의료인 누구든지 한국 침구사 누구든지 간에 전 세계에서 딱 인정받고 인기 있는 그런 일이 당연히 된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오늘 다시 녹화를 조금 하고 했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퇴근 시간이 됐기 때문에 여기 시간은 엄수한다 그랬죠. 네. 그래서 제가 엄수를 하기 위해서 이만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